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응급간호 동상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할게요. 실질적으로 동상 자체는 우리 국가고시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 필요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동상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는 열에 의한 손상을 배우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차가운 것. 찬 것에 의한 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랭 지방에서 노출된 피부에 잘 발생하는 한랭 손상, 차가운 것에 의한 손상이라는 이야기고요. 한랭 손상인 동상은 신체 말단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단이라고 하면은 귀, 코, 턱, 손발, 특히 손발에 잘 생깁니다. 자, 여기가 장기간에 또는 심한 냉기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심한 찬것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동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피부가 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어르신들은 얼음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피부 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찬 것에 노출되어서 얼어버린 상태, 얼어버려서 혈액 공급 자체가 이제 없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을 한 거고, 증상은 당연히 차갑고 창백한 손상 부위, 감각 저하, 저린 듯한 증상,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대표적인 발해 동상, 흔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상처럼 수포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곳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 조직에 혈액 공급이 없어진 상태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동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동상의 분류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화상처럼 1도, 2도 이런 식으로 해서 4도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은행에서도 다루지도 않았고 국가고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된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동상의 분류 보면 여기에 보면 2도가 있어요. 2도. 또 화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화상의 2도 화상의 특징도 수포가 있었듯이 이 동상의 분류에서도 2도에서는요. 이 수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 그리고 동상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응급간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동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주로. 그래서 우리는 응급처치만 잘 알고 계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먼저 응급처치를 보시면, 자, 우선은 차가운 곳에 노출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환자를 추운 환경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젖었을 때도 이제 동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줍니다. 체온을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근다. 그래서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해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따뜻한 물에 담그는데 이 물의 온도는 우리의 체온보다 살짝 높은 그런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는 38도에서 42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40도 정도 내 체온보다 높은, 우리가 체온이 36.5도에서 37도가 정상 체온이잖아요. 여기보다 높은 물로, 그래서 한 40도 정도의 물로 따뜻한 물에 20에서 40분간 담가줍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때 따뜻하게 할 때요, 물은 습한 거잖아요. 물기가 있는 따뜻함. 요걸로 이제 서서히 피부를 녹여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조한 열 있죠. 건조한 열. 예로 들자면, 온주머니. 핫백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핫백이라든지, 뜨거운 물주머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난로, 히터. 이런 건조한 열을 사용해서 동상의 응급처치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할 때는 습열, 이거 이제 건조한 열은 건열이라고 하겠고 습한 열은 습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습열로 서서히 체온을 올려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따뜻한 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동상 걸린 부위를 또 이제 체온으로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체온. 나의 체온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해주는데,
자, 이제 먼저 손에 동상이 걸렸어요. 손끝 이런 곳에 동상이 걸렸을 때는 환자의 겨드랑이에 넣어서 서서히 내 체온으로 이 얼어있는 손을 녹여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발에 동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러면 발 같은 경우는 이 발을 제 겨드랑이에 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자의 겨드랑이에 넣도록 한다. 조금 이게 좀 상황에 봤을 때는 웃긴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체온으로 녹여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체온이라든지 물에, 따뜻한 물에. 그런데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는 따뜻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조자분의 뭐 겨드랑이, 환자의 겨드랑이 이런 곳에 써서 내 체온으로 서서히 녹여주시는 거. 그래서 물이라든지 이런 내 체온으로 이 동상 부위에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이걸 보시면 둘 다 뭘 알 수 있냐. 급격하게 우리가 녹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이 동상 부위가 서서히 풀리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줘서 이 동상 부위가 얼어있는 게 녹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상을 당했을 때 지금 동상 부위 피부 보시면 굉장히 피부도 얇아진 걸 볼 수가 있겠고 빨개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수포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마사지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피부 손상이라든지 수포가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 하시는 거는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상이 생겼을 때도 부종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을 조이고 있는 옷을 풀어서 순환을 증진시킵니다. 순환도 증진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 발 쪽, 하지 쪽 동상 시에는요, 환자분을 걷지 못하게 하고 들것으로 옮기셔야 돼요. 걷지 못하게 해요. 발 보면은 이런 상태의 발에서 걷게 되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쵸? 2차 감염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겠고, 수포가 있으면 수포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각이 굉장히 얼얼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상 부위의 상처에서 이 엄청 좀 심한 상처, 많이 파여버린 상처, 이런 게 이제 상처가 심한 정도는 이제 궤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말하면 상처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궤양까지 발생했을 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상처 감염에 파상풍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감염 예방, 그 중에서도 파상풍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 예방 접종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감염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고 감염 예방. 그래서 청결이하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고, 수포, 우리가 이도 동상에서는 수포도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이도 동상, 이도 화상, 그리고 화상에서도 수포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수포가 잡힌다는 거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보호막으로 수포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 수포는 함부로 터트리시면 안 되죠. 피부 보호막을 터트려버리면 결론은 뭐가 발생해요?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때는 수포를 함부로 터트리시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병원에 옮기셔서 의사 판단하에 뭐 틀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상 부위를 올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동상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부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종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조이는 옷은 풀어서 순환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종 예방을 위해서 또 동상 부위를 올려줘요. 이걸 이제 뭐 거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올려주실 때는 한장 그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동상 부위를 올려서 부종과 통증, 동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통증 쉽게 생각하세요. 동통을 감소시키고, 아까도 위에서 말씀했듯이 마사지나 압력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피부 손상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부 손상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마사지나 압력은 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상은 이제 안 걸리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상 예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도록 하고, 손가락 및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요. 특히 한겨울철이나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신체의 말단 부위인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해버리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손끝 발끝이 더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을 자주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주셔야 순환을 더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및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도록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찬 곳에서, 추운 곳에서 술과 담배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죠. 혈관 수축이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 곳에서 술과 담배는 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찬물을 오랫동안 만지지 않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상의 예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은행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은행은 132페이지 109번부터 114번 같이 풀겠습니다. 자, 먼저 109번. 동상의 분류 중 2도 동상의 증상으로 옳은 거. 우리 2도 동상, 2도 화상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포 발생을 하고요. 부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두 번째 줄. 김 씨의 동상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거. 동상에 대한 응급처치 나왔습니다. 자, 1번. 궤양이 생겼을 경우 파상풍 예방주사를 피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에 궤양이라는 거는 상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처가 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염이 생길 위험성도 높은데, 그 중에서도 감염균 중에 파상풍균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상풍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궤양 시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는다. 그래서 1번. 피하도록 한다. 틀렸죠? 파상풍 예방접종 받으셔야 되겠고, 자, 답은 2번이고요. 침해된 부위는 상승시키고 마사지나 압력은 피하도록 한다. 침해된 부위, 동상 부위를 이야기를 하죠. 동상 부위는 올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거는 부종,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고, 마사지나 압력은 피해주시는 거, 피부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옷을 단단하게 조여주고 호흡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동상이 발생을 하면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순환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간호 중에 조이는 옷을 풀어줘서 순환을 증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2도 동상 수포시는 수포가 터졌을 경우 바셀린을 바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수포는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수포가 형성된 이유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막이에요. 그런데 이 막이 터져버리면 감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수포가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포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수포가 터진 부위를 멸균꺼즈를 이용해서 덮어주거나, 드레싱을 하거나, 멸균 드레싱을 해서 병원으로 얼른 후송을 하셔야 되겠죠? 바셀린은 아니에요. 자, 5번. 하지 손상 시에는 강직 예방을 위해서 조금씩 걷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지 손상, 특히 다리 쪽에 동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각도 없고 피부 손상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걷지 못하게 하고 들것으로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111번. 두 번째 줄. 동상에 걸린 환자 A씨에 대한 간호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옳지 않은 거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세요 라고 하면 지문에다가 이렇게 가위표 치고 틀린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젖은 옷은 벗긴다. 그쵸. 젖은 옷은 벗겨주셔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젖은 의복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준다. 2번. 부종이 오지 않도록 상승시킨다. 맞죠? 우리가 순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종이 생기는데 부종 예방하기 위해서 동상 부위 올려준다겠습니다. 3번. 가벼운 담요로, 따뜻한 담요로 감싸준다, 덮어준다. 4번, 마사지를 계속한다. 우리가 마사지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마사지는 금하고 마사지나 압력은 피한다. 피부 손상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죠. 마사지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마사지, 압력 이런 것들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피부 손상 유발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해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쵸? 수포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112번 두 번째 줄.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력붕대로 감는다. 탄력붕대로 감을 필요는 없으세요. 동상일 때는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력붕대로 감거나 그러시는 거는 해당되진 않고요. 자, 2번. 0도의 물에 담근다. 0도라는 건 여러분 우리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이잖아요. 그러면 동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리 체온의 정상 온도는 36.5에서 37도니까 이 체온보다 높은 물의 온도에다가 담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40도 정도의 물에 담근다. 요거 기억하시라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뜨거운 물주머니 데워준다. 자, 우리가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할 때는 습열을 이용하시라 했어요. 건열 안 되고 습열 이용하세요. 라고 해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물을 이용하시라고 했고요. 건열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지금 지문에 나온 것처럼 뜨거운 물주머니, 그러니까 온주머니, 핫백이라고 우리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난로, 히터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건열은 피해 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동상에 걸린 부위 마사지한다. 마사지 안 돼요. 자, 5번. 조이는 옷을 제거하죠. 조이는 옷을 제거해서 순환을 증진시키고 부종 예방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13번. 동상에 걸렸을 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1번. 젖은 옷은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젖은 옷은 벗기셔야 되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주셔서 체온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2번. 부종이 오지 않도록 다리를 하강시킨다.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강이 아니라 상승. 자, 그 다음에 3번. 가벼운 담요로 덮어준다.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마사지한다. 마사지 하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압력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5번. 궤양 시 파상풍 접촉 금한다. 파상풍 접종을 하여서 혹시나 모를 감염을 예방한다. 라고 했습니다. 114번. 동상의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찬 곳에서 술과 담배를 피하도록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찬 곳에서 술과 담배를 했을 경우에는요. 혈관 수축을 더욱더 유발해서 훨씬 더 심한 동상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 곳에서 술과 담배를 피하시고 그 다음에 말초부에 노출시켜 건조하게 한다. 말초 부분이라고 하면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해당되는데 여기를 노출시키게 되면 더욱더 동상을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출은 피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손 및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말초인 손가락, 발가락까지 순환 증진이 잘 되도록 혈액순환, 요 순환이 잘 되도록 움직이게 해주시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여 주셔라 라고 했고요. 따뜻한 물을 오랫동안 만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 방법에서는 찬물을 오랫동안 만지지 않는다가 되겠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한다. 이거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은 예방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동상에 대한 응급처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